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 된 상태입니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뉴스핌이 이런 특별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원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견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 모두가 지금 강성 지지층에 지금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대강 대결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고 대화 타협은 사라진 거죠. 이대로 방치하면 과연 정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는 인정부터, 이해부터 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 범죄 이런 것으로 해서 전혀 자기 바깥에 얘기하고 대화를 같이 이해와 인정을 안 해서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 교육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그 후에 사회 교육이라든가 정당 내 교육과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리도록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당대표 양쪽이 그밖에 원내대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경하고 더 판을 깨는 사람들로 돼 있어서 이게 참 걱정스럽다. 그래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세요.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깨진다는 것을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러면 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저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김진표 의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당이 본래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취지, 정당을 헌법이 기본적인 거를 다 보장해주고 정당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돼. 이 정당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권 스스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당대표, 당의 최고위원회에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가 선진국가 중에 몇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정당이 대개 원내 정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 둘 다 나는 우리 정당이 실패하고 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여도 야도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데 그 강성 팬덤을 누가 악용하고 있냐 하면 당대표들이 하고 있거든. 그렇죠. 각 정당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래서 당대표가 팬덤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팬덤을 이용하여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한 20만 명이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저런 분을 우리 대표를 앞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인데 그거를 정당법이 보장하는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정당이 깨뜨리고 있다 이거죠. 당내의 어떤 활발한 토론을 당대표가 중심이 되는 정당과 최고회의가 여야 막론하고 다 지금 그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럼 우리도 원내 정당화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우리 임기가 1년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뭘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면 원칙적으로 4년이고 그 안에 뭐 불신을 받으면 다시 뽑더라도 그러고 원내 중심 정당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구성원이 누가 되냐면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매일 아침 회의에 올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되면. 그러면 정책을 갖고 여야 간에 다퉈도 다투게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정치 싸움으로 벌립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점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증폭을 하는 역할을 책임을 각 정당의 지도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팬덤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근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걸 왜 그런 정당의 운영비를 왜 국민 세금으로 100%다 자금을 대준단 말이냐.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헌할 때 정당법도 고쳐서 원내 정당화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어떡하냐?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서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마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당 후보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은요. 당대표와 팬덤들이 결탁이 되면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대로 다 공천됩니다.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다 현행 정당의 운영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에 대한 근본 정신,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런 막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정당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법 외에 있는 거예요. 물론 헌법에 한 줄 있지만은. 근데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느냐. 공천권.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리. 지금 우리 김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된 나라가 미국이라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무슨 당대표가 어디가 있고 최고위원이 어디 있으며 정책이 어디 있으며 예? 사무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당대표 두고 최고위원 두고 이렇게 하느냐 편하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부려먹기 좋으니까 대통령제를 하려면은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은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이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두 개 다 말이야. 이게, 갖다 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지만 국회가 살려면은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됐다. 국민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하는데 왜 정당 눈치만 보느냐. 정당을 밑보이면 정치가 끝나니까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공천이 안 되니까 공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는 결심하기에 달렸어. 대통령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야.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려면은 이 정당에 있는 모든 구조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가겠다 하든지 그러면 아예 헌법을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아마 달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거대당은 폭주하고 사실 뭐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강경투쟁한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전국 운영을 민주당, 거대 여당이죠. 민주당이 그냥 독주하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선거구제 빨리 이걸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그 선거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개헌이 핵심의 요소로 먼저 지적을 하는데 선거제도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정치가 되기 어렵다. 특별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성자 독식 제도
그러니까 한쪽 당이 극한 예를 들면 49% 한쪽은 51% 대한 국회의원만 다 한다면 300대 뭐 비례대표만 뺀다면 300대 빵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승자 독식 거기다 또 양당 구도에서 지역의 중심으로 된 맞아. 양당 지역별. 구도로 돼갖고 이 양당 독식 이걸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비례성, 대표성이 다 깨져 있어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독식 때문에 소수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다당제를 좀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거제도를 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지금 개헌 모든 게 개헌에다 갖다 놓는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개헌과 선거제도를 같이 고치고 이것과 함께 정당법도 고쳐야 됩니다. 정당법도 고쳐서 소수 정당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구를 다 없애는데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관리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지역구에서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지역구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위에서 당대표가 찍어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것도 정당법을 고치고 선거법을 고쳐서 민주적으로 고쳐가지 않으면 이거 뭐 제왕적 대통령제 출현을 막는 개헌은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좀 민주주의 하는 데는 어려움이 거기 있다. 이런 것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더 개헌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의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데 세 개의 법의 보완이 필요한데 첫째가 정당법. 근본적으로 원내정당화로 갈 거냐. 그리고 정당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선거. 이거의 관리권을 나는 당대표가 가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맡겨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쳐서 중대형 선거제도로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회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땜질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룰은 국회법에서 만드는데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특히 우리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국회가 맨날 쌈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든 대안이 있습니다. 양원제로 가는 게 힘들다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주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뭐 국회의원을 늘려서 양원을 만드냐 이 비판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단원제로 하더라도 법사위를 두 회로 나눠서 사법위원회 그러니까 검찰, 대법원 이런 데를 업무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같이 관리만 하는 그 위원회 나머지는 법제위원회라 그래가지고 한 50명 정도 위원으로 예의열의와 같은 복수 상임위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 상임위 17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반드시 들어와라. 그래서 모든 법안을 법사위를 어차피 가는데 운영위원회 비슷하죠. 그렇죠. 나는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법제위원회하고. 그래가지고 법제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 17개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가 다 들어와서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 법제위원회에 한번 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걸로 끝나면 졸속 입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단원제의 큰 폐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상임위가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에 보도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막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수렴해서 양당 간사들이 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것이 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요 세 입법의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소선거구 제도를 너무 오래 해서 사람들이 중대형 선거구로 가는 거를 그렇게만 부패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직선거 비용까지도 전부 국민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계보 사람들한테 돈을 넣어주고
그랬다가 바로 뭐 한 달도 못 가서 다 기소되고 다 구속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정치는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는 나는 중대형 선거구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농촌까지도 중대형, 왜냐하면 농촌 딸리하고 대도시 딸리하면 표의 등가성 때문에 또 누가 위헌 시비를 벌일 테니까 크게 엮어서 해도 문제 없는데, 다만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인구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테니까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면적 기준, 인구 기준만 좀 고려해서 지방에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정하면, 그러면 나는 중대형 선거구로 가게 거기 되면 소선거구제 하자는 게 중앙선관위원회 아이디어니까. 그렇게 중대형 선거구로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화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데 가장 출발은 소선거구제에서부터 곧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그렇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나라라서 지역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고, 국회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뽑아야 되고, 그럴 때는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적에 선거 치르는 걸 몇 번 봤는데 어느 당의 당 대표인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지역구 선거에서 1구 1인을 뽑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왜? 석패율 제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적절한 지역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국회의원, 나라 국자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동회의원을 뽑는 거야. 몇 개 동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도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1구 1인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1구 2인제, 1구 2인제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것도 양당 논아먹기가 되고 하니까 한 선거구에서 3인 내지 4인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제도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만 놓고 봅시다.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제1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지금 3분의 1을 확보했어.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 차이는 얼마냐 하면은 얼마라고 했어요? 5.5%라고 그랬나요? 5.7%. 5.7%. 유권자들은 5.7%에서 당락을 가르쳤어요. 이런 불합리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5.5%, 5.7% 차이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누리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국회법을 고쳐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만큼만의 반대당 의견을 법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표심만큼 반영을 못하겠으면은 적어도 최소한 의석수의 비중만큼이라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적에 그게 민주적이지 다수결이라고 3표 차이로 되고 100표 차이로 됐는데 무조건 의석 차지했다고 밀어붙여? 이건 독재죠. 이건 반민주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 김진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